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실전에서 200%의 효과를 보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해 강로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8월 탭스 청해 적중 예상 특강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탭스, 그 다음에 탭스 게시판, 탭스 자료실에서 이 문제 다운받아서요. 먼저 풀어보고 꼭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파트 1과 2에서 각각 2문제씩, 그 다음에 3, 4에서 1문제씩,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트 5에서는요. 하나의 담화에 2문제가 걸려있죠. 이렇게 한 담화 2문제까지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파트 1의 디렉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Questions 1 and 2. You will now hear 2 statements or question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자, 여러분들 파트 1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개의 문장, 자 1번과 2번 우리가 오늘 풀 건데요. 그 2개에서 각각 한 문장씩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게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4개의 보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자, 문제는 한 번씩, 그리고 보기도 한 번씩만 들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문장에 어울리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s it true that Patrick is moving to Portugal?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답, 그러니까 어울리는 응답을 골라주시는 게 Part 1에서 하실 일인데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문장이 Is it true로 시작합니다. 그거 사실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실이냐면 그 이유로 이어지죠. Patrick is moving to Portugal 이라고 얘기했어요. 패트릭이 포르투갈로 이사 가는 거 정말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어떤 게 될까요? 정말이야? 혹은 아니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상 답변들이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It's about time he got one. 자,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It's about time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he got one, 그것을 그가 얻게 되는 시간.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명사가 있을 때는요. 이 one이 무엇인지가 앞에 문장에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on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패트릭, 그가 그것을 갖게 될 시간이야, 갖게 될 때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바로 오답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번으로 가볼게요. B. His flight is probably just delayed. 자, 그의 비행기가요, 아마도 just delayed 됐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delay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행기가 연기되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가 포르투갈로 이사 가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죠? C로 가보겠습니다. C. I didn't know the way there. 자, I didn't know, 나 몰랐어 이런 얘기죠. 자, 무엇을 몰랐어요? The way there, 거기 가는 길을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패트릭이 이사 가는 거에 대한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답이죠. 자, 그러면 D까지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That's the first I've heard of it.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That's the first I've heard of it. That's the first I've heard of it.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사실이야 하면서 그 여부를 물어볼 때 예상 가능한 아주 꽤 자주 나오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 요거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그렇지, 모를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지, 그런 답변도 가능하지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at's the first I've heard of it.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데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 알아두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Number 2.
Mia has been gushing about the Hamilton play ever since attending it.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아라는 사람이요. has been gushing about the Hamilton play ever since attending it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미아가 have been gushing 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gush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액체가 솟구치거나 뭔가가 쏟아져 나오거나 이렇게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솟구침 혹은 분출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The Hamilton play. 해밀턴이라는 그 연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언제 이후로? Ever since. 계속해서 그 이후로 라고 하면서 줄곧이라는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Ever since attending it. 갔다 온 다음에 계속 그 이후로 해밀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해밀턴에게서 계속 쏟아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좋았나 봐요. 그죠? 자,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응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2. Mia has been gushing about the Hamilton play ever since attending it. 자,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has been gush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ush라는 표현은요. 동사로 쓰일 때는 뭔가 솟구치다, 쏟아져 나오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로는 솟구침, 분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as been gushing 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에 대해서요? The Hamilton play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연극인가 봐요. 그죠? 자, 언제부터? Ever since attending it. 자, ever since 그 이후로 줄곧.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갔다 온 다음부터 줄곧 해밀턴 연극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죠? 자,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답변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She ended up leaving during the intermission. 자, ended up이라는 표현은요.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녀는 결국 뭐 했냐면 leaving, 떠나버렸어요. During the intermission.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시면 중간에 intermission, 쉬는 시간이 있죠. 자, 그때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면 되게 좋고 이렇게 gushing 계속 할 정도로 좋은데 중간에 떠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울리지 않죠? 자,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B. I've already taken it down. 자, take down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를 받아 적다, write down이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나는 이미 taken it down, 그것을 다 받아 적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인데요. 미아가 연극에 갔다 온 이후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랑 나 그거 이미 다 받아 적었어랑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사실 그래요. 우리 LC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take down과 같은 수거가 있을 때는요. 이 구 사이에 it이 들어갑니다. it이 뒤에 가지 않고요. take it down 이런 식으로 take down it이 아니라 take it down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나 그거 이미 다 적었어 라고 얘기하는 미아가 해밀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C로 가볼게요. C. That is an unusual choice of setting. 자, 그것은 뭐냐면요. unusual. usual 하면 평범한 거죠. 그런데 unusual이니까 흔치 않은 거죠. 아주 보통 평범하지 않은 그런 choice. 선택이에요. 뭐의 어떤 설정. 그거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설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미아가 연극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것과 또 흔치 않은 설정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별로 관련이 없죠. 자, 그럼 마지막 D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It must have been an excellent production. 자, 그렇게 미아가 갔다 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무언가 해밀턴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그것은 정말 must have been.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must have PP,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 뭐임에 틀림없냐면 an excellent production, 뭔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임에 틀림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이제 문제로 나온 문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직접적인 응답, 바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Part 2로 넘어가서 또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의 디렉션부터 들어볼까요? Part 2. Questions 3 and 4. You will now hear 2 conversation fragment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자, 여러분들이 Part 2에서 하실 일은요, 약간 작은 어떤 그 대화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3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얘기를 하고요. B가 그 다음에 응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A에서는 토픽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고 B에서는 그 토픽에 대해서 B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A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A가 하는 마지막 말과 그 B가 아까 보였던 입장, 그거 2가지를 여러분들이 더해서 어울리는 답을 골라주시는 게 Part 2에서 하실 일이에요. 역시 문제와 보기 4개는 한 번만 들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My weekend was a blast. 자,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해요? My weekend was a blast 라고 얘기를 했어요. blast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많이 알고 계세요? 광풍이나 폭발 같은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신나는 경험, 엄청 신나는 일,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또 blast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My weekend was a blast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주말 굉장히 신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말에 뭘 했길래 이렇게 신날까요? 자, 그랬더니 그 B라는 사람이 It sounds like you had fu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It sounds like you had fun. 너 정말 되게 즐겁게 보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blast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버리지 마세요. 잘 안 들리는 단어가 나오거나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멈춰버리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다 들으면 그 이어지는 문장에서 It sounds like you had fun 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blast를 몰랐다 하더라도 뭔가 되게 즐겁게 보냈나 봐 하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렇게 개싸고 지나가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너 정말 즐거운 그 주말을 보냈나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at did you get up to?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What did you get up to?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What did you do?가 아니라 What did you get up to?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get up to 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어떤 일 따위를 버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뭐 했어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말이 blast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I went water skiing. 자, I went water skiing. 자,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던데요. 이미 지나간 주말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I went water skiing 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수상 스키를 타러 갔었어요. 라고 하면서 Have you tried it? Have you tried it? Have you tried it? 자, 무슨 뜻이에요?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보냈는데 자, 해본 적 있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A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켄드 보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는 궁금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말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B가 이야기해야 할 자연스러운 응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 말이 너 해본 적 있니?예요. 자, 그러면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런 말이 우리가 이제 어울리는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황상 경험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사실 무언가의 질문을 할 때는요,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라는 대답은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울리는 답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Once with some friends. 자, 처음부터 답이 나왔어요. 해본 적 있니?
once, 한 번 있대요. water skiing, 한 번 해봤고요. with some friends,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A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정답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귀 닫고 안 듣고가 아니라 B, C, D도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B. You should try it too. 앞에 질문이 너 해본 적 있니? 너 워터스킹 해본 적 있니? 라고 끝났는데 B가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You should try it too.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오답 처리할게요. 자,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해본 적 있니? C. Actually, it'll take a bit more than that. 자, more than that이라고 얘기하는 이 that이 또 문장 앞에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문장이에요? 사실 그것은 무언가가 더 든다. A bit more than that.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걸려 혹은 들어. 무언가가 소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take 동사까지 쓰여서 사실 너 그전에 해본 적 있어? 워터스킹 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죠. D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D. Sorry, I have to pass on that. Sorry, I have to pass on tha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 표현이냐면 앞에 문장이 너 나랑 같이 water skiing 하러 갈래? 라는 식의 제안을 했을 때 I'm sorry, 미안하지만 I have to pass on it. 나 그거 패스해야겠어.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 water skiing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이 pass on이 뭐 넘겨주다 혹은 그냥 넘어가다. 이거 나는 패스할게 라고 얘기하는 표현 있죠? 네, 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우리 이번엔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Number 4. Have you caught up with Tom Rick's latest flick?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나오는 flick이라는 말은 영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have you caught up with Tom Rick's latest flick이라고 얘기를 하면 톰 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최신 영화를 너 봤니?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have you ever 이랑 똑같은 의미로 have you caught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caught은 우리 catch라는 단어의 PP형이잖아요. 그렇지만 저 catch가 잡다 말고도 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톰 릭의 최근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yet, but don't spoil it for me. 자, not yet, 아직 안 봤어요. 하지만 don't spoil it for me. 우리 어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봤는데 결말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spoiler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spoil은 망치다 혹은 무슨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이 상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on't spoil it for me. 나한테 얘기하지 마, spoil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I still plan to go. 나 아직 갈 계획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 영화 볼 거야. 스포일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Oh, it's absolutely unmissable. 자,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면서 It's absolutely 정말 확실히 자, miss 보세요. miss는 어떤 뜻이에요? 이거 놓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ABLE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on이 붙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놓칠 수 없는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확실히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놓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완전 추천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 어울리는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요. A. Seems like a must-see. 자, it이 생략돼서 seems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도 그거 어때 보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때 보인다라는 뜻이냐면 like a must see, must
see. 우리 가끔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아시죠? must have item 이라는 표현 아시죠? 꼭 가져야지만 되는 아이템들. 이런 의미로 우리 must have item 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must see라는 건 꼭 봐야 하는 영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이 unmiss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놓치면 안 되는 꼭 봐야 하는 영화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B로 가서 계속해서 보기 들어볼게요. B. We're building the set tomorrow. 우리는 그 세트장 있잖아요. 그거를 내일 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실 영화를 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로 가보도록 할게요. C. I only got through part of it. 자, 나는 I've only got through. 자, get through라는 것은요, 일 따위를 끝내다, 무언가를 완수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I only got through part of it. 나는 고작 그 파트를, 어느 한 파트를 끝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영화랑 또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바로 X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D예요. D. He went for an earlier viewing. 자, he went for an earlier viewing 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는 더 일찍 뭔가 viewing,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더 일찍 관람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놓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울리는 seems like a must see, 꼭 봐야 되는 영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rt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의 그 디렉션 한번 또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Question 5. You will now hear one complete conversation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Then you will hear 4 options that will be read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자, 여러분, Part 3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볼게요. 자, Part 3까지도 문제는 대화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번에는 6에서 한 8턴 정도 되는 조금 긴 대화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문장 찾는 거 없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화와 문제, 그리고 4개의 보기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풀 문제 5번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oworkers. 자, 이런 식으로 Part 3에서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략한 description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듣기 전에 이 대화가 두 동료들 사이에서의 대화라는 걸 미리 알고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동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all set for your proposal presentation? 자, are you all set? 이라고 얘기하는 건 are you ready? 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 다 준비됐느냐? 이런 얘기죠. 무엇이 준비됐냐면요. Your proposal presentation. 여자가 무언가를 제안을 하면서 그거를 발표 형식으로 할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너 제안 발표 다 준비됐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대답은 준비가 됐거나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Yes, I've got my visuals ready, as well as my talking points. 자, as well as 하면은 뭐뭐도 역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I've got my visual.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한 그 시각 자료들 다 준비됐어요. 뭐뿐만 아니라 my talking points도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m all s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How about handouts for the attendees? 자, how about 하고 물어봤어요.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how about handouts? 라고 했어요. handout은 유인물이죠. 자, handouts for the attendees. attend는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ee, 이를 붙임으로써 참가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참가자들을 위한 handout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Oh, I almost forgot about those. 나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those는 handouts를 얘기를 하겠죠. 나 handout 다 까먹을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꼭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I suggest you make a checklist so you have everything ready before you take the floor.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 suggest 뭔가를 제안한대요. You make a checklist.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아시죠? 1번 뭐 하기, 2번 뭐 하기. 중요한 요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놓는 메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So, 그래서 you have everything ready before you take the floor. 자, take the floor 이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에 참가를 하거나 혹은 무도회에 참가를 하거나 하는 그런 표현이 take the floor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의 take the floor는요, 뭐겠어요?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기 위해서 너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suggest, 제안을 하고 있죠. Good point. I'll make one now. 좋은 지적이야 라고 하면서 나 당장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중요한 것들을 다 적어놓고 빼먹지 않고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on an occasion like this.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You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on an occasion like this.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can과 can't는 많이 다르죠, 그죠? 예, 뜻이 완전 반대인데 우리가 듣고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can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강조를 하지 않고 you can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can't가 되면 살짝 강조가 붙으면서 you can't leav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you can't leave anything 어떤 것도 남겨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겨요? To chance on 이라고 얘기했어요. Leave something to chance라는 표현은요. 운에 맡기다 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것도 운에 맡길 수 없다라고 can't가 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you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on an occasion like this.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같은 뭔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것도 운에 맡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볼까요?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자, 우리가 이 대화를 듣고 추론할 수 있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 man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woman's presentation. 자, 남자가 recognize라는 앞쪽 이름절에 액센트가 있는 recognize는 알아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무언가를 알고 있대요. 뭐를요? The importance of the woman's presentation. 즉, 그 여자의 presentation의 중요성을 남자가 recognize, 알고 있다. 자, 요게 정답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자, I suggest you make a checklist. 왜요? So you have everything ready before you take the floor. 너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까먹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한다던가 또 혹은 맨 마지막에 You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on an occasion like this.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가 어떤 것도 운에 맡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발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남자가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답이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B, C, D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B는요? B. The man will be one of those to judge the woman's proposal. 자, 남자가 will be one 무언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래요. One of those 하면 어떤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to judge the woman's proposal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자의 proposal, 제안을 평가해야 하는 뭔가 판단해야 되는 그게 judge라는 표현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우리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로 가볼게요. C. The woman is convinced she will get rewarded with a promotion.
자, convince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the woman is convinced 하면 확신시키는 거니까 여자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여자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요. She will get rewarded. 여자가 뭔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뭘로 보상을 받죠? With the promotion. 자기가 승진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X를 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infer 문제의 답은 결국 대화에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paraphrasing한 거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말로 이렇게 추리하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화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대화 안에 나오는 내용,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요. paraphrasing, 즉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 The woman is thinking about adding some more content to her proposal. 자,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about adding some more content, 좀 뭔가 더하는 어떤 내용을 좀 더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디에다가? To her proposal. 나 내 proposal 내용에다가 무언가 좀 더해야 할 것 같아 하는 내용이 전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답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을 paraphrasing, 즉 다른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주시는 게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Part 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4의 디렉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Part 4. Question 6. You will now hear one monologue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4 options,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자, 여러분들이 Part 4하고 5를 주로 이제 같이 다루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담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앞서서 우리가 봤던 대화와는 달리 담화문은 한 명이 쭉 읽는 거예요. 자, 이 디렉션에 지금 monologue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명이 읽는 건데요. 한 번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한 번, 여자가 한 번, 혹은 여자가 한 번, 남자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번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들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6. There are several signs to indicate a child has autism. 자, there are 많은 several signs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신호냐면은요. to indicate 하면은 무언가를 표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a child has autism. autism 뭐예요? 여러분들 자폐증입니다. 자, 아이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indicate 보여주는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벌써 오늘 이 담화문의 주제는 autism, 즉 자폐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Infants with the disorder often display abnormal reactions to sensory stimuli. 자, infant with the disorder까지가 다 주어져. 그래서 이 the disorder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autism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autism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경우는 often 뭘 자주 보이냐면 display abnormal reactions, 좀 비정상적인 리액션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To sensory stimuli.라고 되어 있는데요. stimulus의 복수형인 stimuli 는 자극이죠. 예, 어떤 감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무언가 좀 abnormal reactions, 좀 비정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Loud noises and bright lights may cause inconsolable crying. 자, loud noises
굉장히 큰 소리라던가 아니면 bright lights, 굉장히 밝은 빛은요, may cause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 inconsolable 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달래질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consolable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inconsolable crying, 즉 달랠 수 없이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소리가 나거나 혹은 굉장히 밝은 빛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티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계속 들어볼게요. Young children with autism usually have impaired language development.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Young children, 어린 아이인데요. With autism, 어티즘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는요. Usually, 보통 have impaired language development. 좀 뭔가 어딘가 장애가 있는 그런 언어 발달을 또 보여줍니다. They often have difficulty expressing their needs and may laugh or show distress for unknown reasons. 자, 그들은 종종 have difficulty, ing 하면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have a hard time, 뭐 하는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expressing their needs, 그들의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들은 may laugh and show distress, 뭔가 되게 막 웃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을 보여요. For unknown reasons,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웃거나 혹은 고통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Autistic children do not express interest in other people and like being alone. 자, autism이라는 병에 대해서 형용사형 autistic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그래서 autistic children, 이렇게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do not express interest, 어떤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요? I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고요. And like being alone,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They may resist changes in their routines, repeat actions, and engage in self-injurious behavior. 자, they may 하고서는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They may resist changes in their routines. 그들의 어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routine이죠. 그래서 그 their routines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요. 또 그 다음에 repeat actions, 계속해서 똑같은 they may repeat actions 요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요. They may engage in self-injurious behavior. 자, self, 자기 스스로를요, injurious behavior, 뭐겠어요? 자해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루틴이 변하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혹은 자해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어티즘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담화를 듣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이 렉처를 듣고 여러분들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A. Autism symptoms are usually indistinguishable during infancy. 자, during infancy, 어린이, 유아 시절에는요, indistinguishable, distinguish,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ABL이 뒤에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무엇이 가능한, 식별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in이 붙었어요. 즉, 식별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엇이요? 그 autism symptom이요. 근데 우리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담화가 전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가 autism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사인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A는 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B번입니다. B. Hypersensitivity to lights is a downside of autism treatment. 자, 이 downside라는 것은요, 뭔가 단점이에요. 우리 단점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알 수가 있는데, disadvantage도 있고요. drawback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flaw라는 단어도 있었죠. 여러 가지 단점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downside입니다. 자, 그래서 hypersensitivity,
자, 뭘까요? hyper 하면은 뭔가 되게 과장된 걸 얘기를 하죠. 뭔가가 더 high일 때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sensitivity가 굉장히 hyper, 너무 굉장히 과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즉, 과민성인 거죠. 뭐에 대해서요? to lights, 즉 광과민성, 빛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is a downside of autism treatment. 오티즘을 치료하는 그 자폐증을 치료하는 것, 그 치료에 대한 어떤 단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이것이 어떤 울음을 발생한다, 우리 inconsolable crying을 cause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었어도 사실 이것이 뭐 오티즘 트리트먼트의 어떤 다운사이드라는 이야기는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답 처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C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Autistic children typically possess delayed speaking skills.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담화문으로 살짝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Young children with autism usually have impaired language developmen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요. 보통 이렇게 장애가 있다, language development에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답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D까지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Making friends is unproblematic for young autistic children. 자, making friends, 친구를 사귀는 것이에요. 자, is unproblematic 했어요.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그런데 unproblematic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누구에게요? For young autistic children.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은 do not express interest i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전혀 표하지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굉장히 친구를 사귀는 게 problematic 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답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Part 5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의 디렉션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Part 5. Questions 7 and 8. You will now hear one longer monologue and two corresponding questions, all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4 options for each question,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each question. 자, Part 5는요, 4하고 마찬가지로 monologue, 한 명이 쭉 글을 읽는 담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 여자가 먼저 남자가 나중 이런 식으로 2번 듣게 되시는 거는 동일한데 자, 이번에 Part 5에서는요. 하나의 담화문에 2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담화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2개의 질문에 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7번, 8번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Number 7 and 8. The character of Holly Golightly in the Hollywood film Breakfast at Tiffany's is considered to be Audrey Hepburn's most iconic role. 자, the character of Holly Golightly. Holly Golightly라는 캐릭터인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The Hollywood film, 할리우드 영화인 Breakfast at Tiffany's. 우리가 잘 아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라는 영화에 등장을 하는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Holly Golightly라는 캐릭터는요, is considered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to be Audrey Hepburn's most iconic role. 자, 오드리 헵번의 가장 전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도 앞으로 우리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he part and the actress are inextricably linked in the eyes of fans of the movie, so it may come as a surprise that Hepburn was not the original choice. 자, the part, 그 역할과 그 다음에 and the actress, Audrey Hepburn을 얘기하죠. 그 역할과 Audrey Hepburn은 너무 inextricable 하면은 불가분의, 그래서 그거를 부사로 만든 inextricably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불가분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inextricably linked
서로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예요? In the eyes of fans of the movie. 그 영화의 팬들의 눈에는요. 그 영화의 캐릭터와 그 다음에 어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와의 그 사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이 끈끈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so it may come as a surprise. 굉장히 놀랍게 다가올 거예요. 무엇이요? That Hepburn was not the original choice. 그러니까 애초에 original choice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original choice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터레스트를 자극하지 않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누가 original choice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ruman Capote, author of the novel on which the film was based, said he had Marilyn Monroe in mind when he created the role. 자, Truman Capote라는 사람이 바로 author of the novel on which the film was based. 이 영화의 원작인 그 소설을 지은 작가인 Truman Capote라는 사람은요, said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had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라는 배우 아시죠? 자, 그 사람을 in mind, have something 혹은 somebody in mind, 마음에 염두에 두다라는 표현이죠. 염두에 두었어요. 어떨 때요? 그 남자가 그 역할을, 그 작가가 그 역할을 만들 때 사실은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머릴린 먼로라는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역할이었대요. In fact, the script was revised for Monroe, but she turned it down, citing concerns about playing such a controversial part. 자, 보시면은요. In fact, 사실 the script, 대본을 얘기하죠. 저 스크립트가 was revised for Monroe. Monroe를 위해서 대본이 수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she turned it down. turn down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거절했어요. citing concerns about playing such a controversial part. 자, 그렇게 controversial한 part를,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그녀는 이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pburn, however, relished the opportunity to play the character. 자, Hepburn, however, 그렇지만 Audrey Hepburn은요, relish 뭐예요? 즐기는 거죠. relish, 즐겼습니다. The opportunity to play the character.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즐겼어요. 다르니까 however 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자, 그 다음 문장. It was so different from those she had previously performed, including that of a princess in Roman Holiday and the daughter of a chauffeur in Sabrina. 자, 그것은 was so different from those라고 얘기했는데 그 those는 어떤 역할들입니다. She had previously performed. 그 전에 연기를 했던 그것들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자, 그것들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including that of the character 얘기하는 거겠죠? That of a princess in Roman holiday. 로마의 휴일의 공주와 또 뭐가 있냐면 the daughter of a chauffeur. 자, chauffeur 하면은 기사예요. 어떤 기사의 딸, 어떤 영화에서요? In Sabrina. 자, Sabrina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기사의 딸이나 혹은 Roman holiday에 나오는 공주를 포함하는 그녀가 이전에 연기했던 those characters들과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her than being typecast, Hepburn wanted to show that she was able to do more than play innocent girls. 자, rather than 하면 뭐뭐하기보다, 그죠? being typecast. 아주 전형적인 캐스팅이 되는 것보다, 전형적인 역할보다는 Hepburn wanted to show, 보여주고 싶었어요. That she was able to do more than play innocent girls. 굉장히 되게 순진한 그런 여자 소녀들을 연기하는 것 이상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It was a gamble, as it was unknown how audiences would react to a part that was so brazen and had a less than fairy tale life. 자, it was a gamble. gamble 뭡니까? 도박이에요. 자, as it was unknown,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무엇이요? How audiences would react to a part. 근데 어떤 역할에 대해서 audience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근데 그 that was so brazen,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 다음에 had a less than fairy tale life.
뭔가 좀 동화스럽지 않은 그런 라이프의 어떤 인생을 가진 그런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굉장히 원래는 좀 이렇게 innocent한 girls를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brazen, 되게 뻔뻔스럽고요. 그런 fairy tale스럽지 않은 라이프를 가진 역할에 대해서 audience would react,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unknown,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였기 때문에 it was a gamble, 굉장히 도박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But the bet paid off, as critics and audiences alike praised the portrayal, and Breakfast at Tiffany's became a Hollywood classic. 자, 하지만 아까 이 gamble이었던 건데요. The bet paid off. 베트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gamble에 돈 거는 거 있죠? 베팅한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바로 그 돈을 거는 행위, 베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팅은요, 그 bet은 paid off, 결실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critics, 비평가들과 audiences, 관객들이 alike 모두 praise the portrayal, 그 연기를 굉장히 찬사를 보냈어요. 자, 그리고 Breakfast at Tiffany's는 became a Hollywood classic, 할리우드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gamble이었지만 성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할리우드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이 담화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한 번 등장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A. The notoriety that surrounded Marilyn Monroe. 자, notoriety라는 단어는 악명이에요. 악명 높음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surrounded Marilyn Monroe, 마릴린 먼로를 둘러싼 악명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를 계속 들어볼게요. B. The casting behind a character in a famous movie. 자,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 유명한 영화의 캐릭터를 배역을 캐스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메인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어드리 헵번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전까지 연기했던 배역들과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정말 많이 즐겼고 그래서 비평가들이나 관객들이 전부 다 찬사를 보내면서 그 영화는 할리우드 클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B를 답으로 정할 수 있죠. C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C. How Truman Capote wrote his best novel. 자, 트루먼 캐포티 기억나세요? 아까 이 소설, 원작이 된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트루먼 캐포티가 자기의 베스트 노벨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D. The real-life inspiration for a Hollywood film. 자, 할리우드 영화를 위한 어떤 그 현실적인 영감을 얘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둘 다 X 표시를 하고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문제도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Question number 8. Which is correct about Audrey Hepburn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어드리 헵번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요. A. She managed to find a new manager after Sabrina.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렉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담화에 언급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맞는 걸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그녀는요, managed to find a new manager after Sabrina. 아까 등장했던 사브리나라는 영화 이후에 새 매니저를 구해야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새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된 적이 없었죠. B로 가겠습니다. B. She found the experience of making Roman holiday unenjoyable. 자, she found 했어요. 여기서의 find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찾다가 아닌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the experience of making Roman holiday, 그러니까 Roman holiday, 그 로마의 휴일을 찍었던 experience를
unenjoyable, 별로 즐겁지 않은 것으로 found, 생각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또 없었지요. 세 번째로 갈게요. C. She was hesitant about taking on a controversial role. 아까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그 역할을, 그 주인공의 역할을 본문에서 담화에서 굉장히 controversial role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she was hesitant, 굉장히 망설였다, 주저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relished, 그녀는 굉장히 즐겼잖아요. 그죠? 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 She was interested in portraying different types of people. 그녀가 그 전에 연기했던 역할들과 전혀 다른 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노센트한 소녀들을 연기하는 것보다 자기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을 연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가 D로 체크를 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art 4하고 5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화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paraphrasing, 즉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어휘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Part 1부터 5까지 골고루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벌써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8월에 정말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